자, 또 이은혜 얘기 또 시작하겠습니다. 수사 당국이요, 이 공범, 이 조현수의 노트를 확보했다고 하던데 그 노트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네, 일단 뭐 8억, 금감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8억은 이제 윤상엽 씨의 보험금 액수고요.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들이 민원을 넣은 곳인데요. 또 윤상엽 씨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수사관 이름을 비롯해서 뭐 타살, 판례 뭐 이런 단어들도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왜 안 하는지 뭐 이런 궁금증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빚과 지연이자 뭐 이런 단어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범죄 동기도 여기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트는 경찰이 2020년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20년 5월에 경찰이 이 노트를 압수했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 팀장님 어떻게 이렇게 신병 관리를 허술하게 했을까 그런 좀 의문도 들고 방금 들으신 이 메모 내용에 대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조현수 저 지금 피의자죠 도주하고 있는데 저 피의자가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초조감도 있고 아마 빚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을 받게 되면은 빚을 갚고 나머지는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조현수의 동창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상당히 민감했다고 말을 하는데 계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것도 하나하나도 신경을 쓰고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약간 조급함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런 내용을 했다고 한다면 범죄를 하는데 걸리지 않을 본인 치밀한 생각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범죄를 일으켜서 안 걸릴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돈을 받게 되면은 처리할 내용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불안감, 초조감 그런 것이 복합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은혜가 도주하기 전에 살던 집의 집주인이 뭐 이은혜와 관련한 또 몇 가지 얘기를 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가 이제 도망가기 전에 살던 집인데요. 2021년 2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그 집주인이 이은혜를 봤을 때는 뭐 키는 한 158에서 한 160cm 정도를 하고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잔뜩 위축돼 있었다. 그러면 집 계약하면서도 뭐 서류를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거나 뭘 해야 하거나 뭘 이렇게 잘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정말 살인 사건을 혼자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치밀하거나 대담해 보이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불성실함은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자기는 미혼모다. 그래서 우리 아이랑 살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어떤 여성 한 명이 그 주소에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돈을 안 내가지고 또 뭐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의 이 흔적이 발견이 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난 너의 주인님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엽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2021년 3월 무렵인데 예천의 주막에서 뭐 썼다고 합니다. 근데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엽서인데요. 보내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러고요. 이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왼수라고 하는데 이게 조현수 애칭 같아요. 조현수를 뭐 왼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나는 주인이고 너는 뭐 주인 뭐 그거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뭐 서로 엽서를 보내고 또 내용을 전달하고 그런 어떤 내연 관계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예, 난 너의 주인이다. 넌 나의 난 너의 주인, 넌 나의 시종이다. 시종. 예, 소장님 뭔가를 뭐랄까요? 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네. 뭐 약간 좀 넌 나의 펫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은혜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조정하는 거의 뭐 프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것만을 연구해오고 이런 식으로 생존해온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도 지금 이은혜에 대한 굉장히 뭐 나도 너처럼 뭐 은혜한테 뭐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전 남편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보니까 이 조현수도 내가 주인이고 너는 시종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집주인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위축해 보이고 뭘 제대로 아는 여자 같지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이 남성들과는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뭐 꽃뱀이라는 말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누군가를 남자를 타겟팅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거에 아주 그냥 최적화되고 여러 번의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뭐 난 너의 주인이야, 넌 나의 시종이야 이런 게 뭐 연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뭐 장난식으로 뭐 애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은혜가 지금 저지른 짓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소개를 해드렸다 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네. 그냥 뭐 연인들끼리 쓰는 이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조현수가 이은혜에게 보낸 내용도 있었죠? 네, 조연수가 보낸 사진도 보면 편지도 보면 정말 평범한 연인들이 주고받은 편지 같아서 낯설 정도인데요. 뭐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이은혜, 뭐 너의 아이는 더 컸겠지? 지금쯤이면 아빠라고 불러주려나? 너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앞으로도 변치 않고 사랑하고 행복하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열심히 살자. 뭐 이런 글귀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이게 지금 이미 윤상엽 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짓을 버리고 자기들끼리는 저렇게 뭐 시쳇말로 꽁냥꽁냥 막 사랑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소름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남편분이 사망한 뒤에 21년 3월 17일 날 쓴 편지를 보면 알다시피 뭐 변치 않고 사랑하자 행복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은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소장님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저런 사람들은 남을 배려 절대로 안 하거든요. 자기만 좋으면 남은 어떻게 됐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사람은 확실합니다. 저런 시 쓴다는 것도 웃기는 건데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그 죽음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저 두 사람 내가 볼 때는 사회적 즉 소셜 패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하고 소셜 패스가 있는데 두 개 다 교만 같은 느낌을 저는 들어요. 자, 박 변호사님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충격적인 것 같아요.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 6월 30일 날 남편 윤상엽 씨가 사망을 합니다. 7월 1일이 보험금 실효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보를 하는 시점이 2020년 10월 달인데 그 이후에 2021년 2월 달부터 인천지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고요. 2월 달 재수사하고 3월 달 이런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대범하기도 하고 뭐 별 문제 없다고만 판단했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2021년 12월 달에 이 두 사람은 도주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 편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범으로 알려진 그 남성인데 그 남성과 관련된 새로운 보도도 뭐가 나왔어요. 네, 저희가 이 공범 이야기했을 때 이 공범이 이미 수감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지난해 말 출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예.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검찰이 공범에 대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범이 수감 당시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은혜와 조연수의 죄에 대해서 진술했을 가능성, 이런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예. 자, 팀장님이 만약에 이 이은혜 조연수 검거를 책임진 수사단장이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은혜 조연수는 지금 은신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은신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도피처라든가 돈을 흐름을 따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도소생활 하면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이나 친구가 같은 공범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통신주사라든지 그다음 돈 흐름을 조사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밀항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고 아까도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성품을 봐서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경에서 추적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 오래지 않아 한두 달 내에는 그 범인들을 검거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숙박업소에 투숙해 있을 가능성은 낮다. 특히 장기 투숙은 절대 불가하다. 일단 남녀가 뭐 오랫동안 숙박업소에 투숙한다 그러면 당장 그 모텔 주인들이 하고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주목도가 높은 지방 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의 은신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데 방금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은혜와 조연수 이 두 사람이 통신 내역, 카드 내역이 지금까지 하나도 나오고 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주변의 조력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검경은 합동수사단 지금 수사 검거 인력을 40여 명으로까지 또 확대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